무릎을 굽히면 공장 번호 뒤에 날짜 따라오는 걸 보고 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저의 보물들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빈티지 리바이스 완벽 소개 영상입니다. 최근에 제 패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도 좀 더 생긴 것 같고, 제 생각엔 저는 옷을 못 입는 것 같은데 옷 잘 입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봤더니 아무래도 제가 위에는 항상 근무복을 입고 있으니까 바지가 뭔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빈티지 리바이스를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빈티지 리바이스가 무엇인지, 저는 왜, 바버들은 왜 빈티지 리바이스를 많이 입는지, 빈티지 리바이스를 사려면 꼭 알아야 되는 택 보는 방법, 그리고 제가 많이 사보면서 느낀 그 구매 요령 팁들, 그리고 바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까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 앞서서 오늘 입고 있는 바지도 리바이스인데 얘는 빈티지 리바이스는 아니고요. 일본 여행 갔을 때 산 건데 옆에 이제 포켓이 달린 바지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을 이제 현행이라고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들을 이제 빈티지 리바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빈티지 리바이스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빈티지 리바이스라고 하면요, 통상적으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 셀비지를 가지고 생산된 바지를 말을 해요. 근데 그 바지들은 지금 이제 가격도 완전 산으로 가버렸고 개체수도 많이 안 남았고 그만큼 또 희귀하기 때문에 원판을 구하기보다는 LVC로 복각을 해서 많이 입는데요. 제가 입는 바지들은 그 복각판이 아니라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후반까지 미국에서 제조된 빈티지 리바이스를 저는 이제 RVC라고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데, 리얼 빈티지 클로딩, 누군가의 엉덩이, 미국에 사는 누군가가 입었던 그런 바지를 오늘은 빈티지 리바이스라고 칭하고 영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왜 빈티지 리바이스를 입게 됐을까요? 그리고 바버들은 왜 빈티지 리바이스를 많이 입을까요? 첫 번째, 근무복으로 막 굴리기에 아주 적합한 바지예요. 이 청바지 자체가 왜 만들어졌죠? 광부들이 일할 때 입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만큼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아요.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후반까지는 그래도 개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구하면 90년대 바지들은 5만 원대면 살 수 있고 80년대 바지들은 한 10몇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최근에 뭐 일본이나 이탈리아의 좋은 브랜드들의 청바지 가격이 뭐 30만 원에서 뭐 40만 원 정도 하는 거에 비교하면 막 굴리기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바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무드가 바버샵이랑 잘 어울려요. 바버샵 하면 떠오르는 좀 빈티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그런 무드가 이 바지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안경을 쓴 이유도 이 안경도 클래식과 빈티지 두 가지 무드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안경이라서 오늘 이 안경을 썼거든요. 이 안경과 이 바지 찰떡궁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현행 리바이스보다 오히려 촌스럽지가 않아요. 현행 리바이스가 어떻게 보면 훨씬 촌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 같은 걸 보면 되게 골이 깊어요. 이 자연스러운 느낌이 살지가 않는데, 빈티지 리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워싱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면서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오히려 현행 바지보다 옛날 바지가 더 세련된 느낌을 줘요. 이게 레트로의 복귀랄까? 에? 자, 저는 이런 네 가지 이유로 빈티지 리바이스를 입어요. 막 굴려도 되는 거, 가격이 합리적인 거, 무드가 잘 어울리는 거, 그리고 워싱이 오히려 세련되고 예쁜 거. 자, 그러면 택 보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택 보는 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빈티지 리바이스라고 하면은 그래 나름 시장 가치가 있는 제품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개체들 중에서도 시장 가치가 없는 개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분을 하려면 80년대에서 2002년 메이드 인 USA 딱 거기까지 시장 가치가 있다고 쳐주기 때문에 그걸 알고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화이트, 베이지, 연청, 덜 연청, 조금 덜 연청, 조금 덜 연청,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중청, 중청, 좀 중청, 이제부터 진청, 진청, 여기 LBC 하나, 그레이진, 블랙진, 화이트부터 블랙까지 색감을 쫙 골라서 입을 수 있게 콜렉팅을 하느라 시장 가치가 없는 개체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중에 그 시장 가치가 있는 개체들만 한번 꼽아 볼게요. 자, 총 1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7개는 버리고 남은 게 1, 2, 3, 4, 5, 6, 7, 8, 9, 9개. 이 9개는 시장 가치가 있는 빈티지 리바이스고요. 나머지는 그냥 현행판들 아니면 LVC, 그런 빈티지 리바이스라기보다는 부재 리바이스 느낌의 바지들인 거죠. 그러면은 얘네 택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미리 정리를 해놨는데, 얘는 95년 3월, 그리고 31, 40, 34 사이즈인데요. 93년부터 02년까지 제조된 바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메이드 USA 써있고, 택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522 이 공장 번호와 그 다음에 0395라고 써있는데 이게 3월 95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522라고 써있거든요. 이 공장 넘버와 생산 일자가 붙어 다녀요. 522 039 95년 3월에 만들어진 바지입니다. 다음 바지 얘도 96년 9월 31, 32 택을 보면 메이드 인 USA.
511 공장에서 96년 9월에 만들어졌다. 보면 511 공장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바지들이 95년, 96년, 86년, 80년대 개체는 따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90년, 95년, 91년, 84년, 94, 93. 자, 이제 기준을 나눴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택이 다 달려있고, 이 뒤에 친구들은 택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택을 한번 보면은, 이 친구는 이제 91년 8월 생인데 저랑 동갑이네요. 90년대 초반 바지들은 택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까 건 좀 더 이렇게 넓고 컸는데 얘네 되게 작아요. 조그만한 택이 달려있습니다. 얘네도 버클 보면은 501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뒤에 보면 501 뒤에 081 하면 91년 8월 바지예요. 91년 8월. 이 바지는 이제 저랑 동갑이기 때문에 또 제가 굉장히 아끼는 바지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때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택이 그렇게 아까 종이택처럼 되게 작은 게 달려있어요.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도 이 택의 모양 가지고도 이 연도를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90년대 초반 바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더 가치가 좀 더 높은 바지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이제 80년대 바지예요. 80년대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택이 또 다르게 생겼어요. 택이 보시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도 한번 보면 얘는 653 공장에서 제조가 됐고, 653 공장에서 106 86년 10월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증의 바지인데, 왜 애증의 바지인지는 이따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80년대 택은 또 90년대 택이랑 또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택을 보고 연도를 추측하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이 가치가 있는 리바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가지 정도의 택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공장 번호 뒤에 날짜 따라오는 걸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구매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실제로 바지는 29 정도로 입는데,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써있는 거 보시면 31, 31? 얘는 안 보이네? 얘도 31, 얘도 31, 얘 30, 32, 31, 얘도 31. 그러니까 30, 31, 32. 이게 저한테 다 맞아요. 그만큼 써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측 허리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대신에 허리가 이제 커질수록 바지 핏은 좀 달라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얘네 다 이제 20, 30년 된 옷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줄 대로 줄고 굴을 만큼 굴러서 사이즈가 이 써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실측을 보고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허리를 봤으면 길이를 봐야 되잖아요. 길이가 얘 34, 제가 죽었다 깨나도 못 입는 길이죠. 얘 32, 얘는 30, 30도 줄여야 돼요. 30도 수선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자식이다. 80년대. 이 자식. 이거 살 때 제가 실수했어요. 이게 이제 연도만 보고 달려들면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중요한 걸 못 보게 되거든요. 연도만 보고 달려들면 저처럼 큰일 납니다. 저도 이게 86년 바지여가지고 이 색감 보세요. 색감 진짜 오져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서 샀거든요. 근데 한번 입어볼게요. 와, 진짜 바지 색감 미쳤죠? 너무 예뻐요. 근데 이 미친 38 아저씨는 키가 2m였던 거죠. 무릎을 굽히면 무릎 멋이 여기 있어요. 정강이. 다리 길이가 엄청 길었던 아저씨가 있던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단 한 번도 이거 입고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쉣. 너무 아까운 바지 중 하나예요. 이 랭스를 안 보고 사면 이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무릎 머싱 높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랭스가 너무 긴 거는 좀 피하시고, 웬만하면 저같이 요정핏은 30인 걸 사시고, 30은 구하기 어려우니까 32까지만 어떻게 타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웬만하면 무릎 위치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데미지가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급하게 보고 샀는데 이게 또 30, 30이에요. 그래서 30, 30이다. 나한테 맞는 거 하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밑단이 이렇게 다 터져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좀 한정된 스타일로밖에 연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뭔가에 홀려버리면 디테일한 걸 놓치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자주 못 입는 바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하셔서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80년대 바지는 또 구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그만큼 80년대는 색감이 특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80년대인 걸 딱 보고 달려든 거예요. 아까 그 38 길이처럼. 얘는 뭐가 특징일까요? 얘는 가죽 탭이 없어요. 가죽 탭이 이제 분실됐는데 그걸 모르고 구매를 한 거예요. 이런 하자가 있는 제품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겠죠? 자,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건 이 친구들은 좀 하자가 있더라도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한 거라서 후회는 안 하기는 해요. 아까 그 무릎 그것만 빼면. 그래서 색감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사이즈만 맞으면 일단 구매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뭐 잔잔바리로 뭐 분실되거나 택이 없거나 이러더라도 입는데 지장이 없다면 색감 마음에 드는 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색감 마음에 드는 거 안 샀다가 생각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제가 빈티지 리바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매료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하나, 91년 8월 바지인데요. 이 원단이 굉장히 헤어리해요.
솜털이 이렇게 송송송송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따뜻해 보이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원단적으로 좀 특이한, 제가 가지고 있는 10 몇 개 중에 유일하게 이것만 엄청 헤어리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80년대 바지들의 색감, 이 색감 보세요. 똑같은 바지 같은데도 좀 더 쨍하다 해야 되나? 이 찐청인데도 뭔가 쨍한 맛이 살아있는 그런 색깔. 네. 진짜 푸른 느낌이죠. 얘도 지저분함 사이에 껴있는 이 쨍한 파랑 색깔, 이런 게 이제 80년대 원단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이제 택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내용인데, 80년대 중에서도 좀 특이한 택이 있어요. 84, 85년도 딱 2년 동안만 쓰였던 택인데, 이건 이렇게 인사이드 탭이 가죽처럼 뭔가 특이하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글씨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남들이 봤을 땐 모르지만 콜렉팅하는 입장에서는 특이한 개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뭔가 만족감을 주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바지들이 색깔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조금씩 다 다르죠. 이 다른 게 바로 빈티지 리바이스의 매력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놓고 보면 다 다른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행판과 비교했을 때 훨씬 뭔가 매끄럽고 부드러운 워싱 질감? 비슷한 색으로 한번 놓고 보면 이 친구랑 이 원단에서 주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얘는 뭔가 깊게 줄 긋듯이 표현이 돼 있고 이 친구는 부드럽게 표현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행 리바이스에서는 못 느끼는 빈티지 리바이스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져봤을 때 이 느껴지는 이 두께감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콜렉팅을 하다 보면은 하나씩 생기게 되는 블랭크 탭도 하나의 포인트죠. 이런 거는 뭐 1000개 단위인지 10,000개 단위인지는 뭐 사람마다 말이 다른데 그 표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콜렉팅을 하다 보면 이런 개체들이 하나씩 이제 생길 때마다 재밌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만족을 또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출을 클래식하게도 할 수 있고 캐주얼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장점이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제 보물들 빈티지 리바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수십 년간 누군가가 입었던 바지라서 찝찝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세월이 준 흔적 때문에 각각의 개체들이 개성을 가지게 되는 아주 매력적인 바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티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불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입어보고 콜렉팅을 해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는 바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가성비 있게 다양한 연출을 할 만한 바지가 필요하다 하시면 앞으로 빈티지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찾는 재미도 있고 입었을 때 바지 핏에 맞게 코디하는 것도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이상한 리뷰를 한번 또 해볼게요.